가봅시다. 오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아까 앞타임에 해봤는데 적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는 못 나가요. 일단 팩트는. 그래서 오늘은 딱 낯선 수열 내용까지만 진행을 좀 합시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오늘 배워봅시다. 여기 파트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여기가 제일 어려워. 알겠지? 안전벨트 꽉 잡고 무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냥 뭐 간단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수열 파트를 제가 처음에 소개를 이렇게 드렸었죠. 수열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수열의 문제가 파악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열 문제들 다 풀어봤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일반항이 주어진 수열들도 있었고, 그쵸? 등차 등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걔네들의 일반항을 찾아내서 문제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했고, 시그마를 활용한 문제에서는 일반항이 아싸리 주어졌거나 아니면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어서 걔네들 가지고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라든지 망원급수라든지 이런 공식들을 활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열을 일반항을 다 찾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수열들도 분명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수열들은 또 규칙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규칙이 있는 수열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일반항이 존재하지 않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항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닌데 일반항이 존재하지 않는 수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 바로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귀납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화 시키겠다라는 소리거든요. 특정 규칙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웃하는 항들끼리의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이웃하는 항들끼리를 관계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관계식이 A3랑 A2가 어떻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이웃하는 항들은 약간 귀납법으로 적용이 돼서 AN 플러스 1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계식을 나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점화식이다라고 해서 점화식이 뭐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계식이랑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인트는 잘 안 보이면 대입해봐. 대입해보고 나열해보고 노가다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를 좀 들면서 소개를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런 정보가 나왔어요. A1이 0이라는 정보가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AN 더하기 4N이다.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러한 수열은 어떤 규칙을 띠고 있느냐를 한번 보자라는 거지.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건 뭡니까? A6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한번 구해보자. N에다가 A1이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A1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죠? 4를 더한 거예요. 맞죠? A1이 0이라 했으니까 A2는 4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A3는 어떻게 되냐? N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A2에서 얼마를 더한 거야? 8을 더한 거니까 답은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A6을 찾아 나갈 거야. 그 다음 A4는 얼마가 될 거냐? 12에다가 12를 더하니까 얼마? 24가 될 거고 A5는 어떻게 되죠? 24에다가 4를 대입하면 16을 더한 거니까 40이 되겠고 A6, 대망의 A6은 5를 대입하면 되니까 40에서 20을 더한 6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조금 계산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번엔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 A1이 1이고요. A2가 1이고 관계식은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am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열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수열이 보이고 처음 보는 수열이 보이면 이 수열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풀이를 되게 빨리 할 수도 있고 막 천천히 할 수도 있어. 알겠지? 이거 어떤 수열이냐면 그냥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거야.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A1과 A2를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A3가 나오기 시작하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A3는 얼마가 되죠? 두 개를 더한 2가 되고 A4는 그 전 두 항이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돼요. 2랑 3항. 맞죠? 얼마? 3이 됩니다. 5는요? 두 개 더하면 되죠? 5가 되겠죠? 6은요? 두 개 더하면 되죠?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알겠지? 아이폰 쓰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아이폰 쓴다 손. 다 아이폰 쓰나? 와우. 나도 아이폰. 역시 삼성을 사랑하지 않는 역시 아이폰을 사랑하는 아이폰 보면 핀 번호 있잖아. 핀 번호 6자리잖아. 내가 추천해 줄게. 112358 어떻습니까? 딱 6자거든요. 별로야? 근데 저는 이걸 많이 써요. 얼떨결에 이제 내 비번을 공개를 해버렸는데 112358이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보안 때문이겠죠? 연속한 자연수를 쓰면 안 되거든. 그거 알지? 그런 거 본 적 없어? 핀 번호 6자리 설정해야 되는데 연속한 3자리 자연수는 안 된다. 들어본 적 없어? 이거 약간 토스뱅크 쓰는 사람들은 공감할 텐데 토스뱅크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은행 어플이나 이런 데는 보안이 좀 빡센 데는 안 되거든. 그럼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오늘 너무 좋은 거 알려준다 진짜. 미치겠다. 6자입니다. 이게 뭘까?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소수입니다. 소수. 알겠죠? 이거 소수잖아, 소수. 그지? 딱 6자. 좋은 거 알려주죠? 오케이. 하여튼, 근데 깐진하지 않아요? 112358. 친구가 물어봐. 야, 이거 뭔 뜻이냐? 딴 애들은 막 자기 생일, 애인 생일, 걸잖아, 그지? 112358 이렇게 걸면 어때? 야, 이거 뭐야?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야. 황금비 들어갔어, 황금비? 막 이러면서. 네, 좋아요. 하여튼, 요 수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는 그냥 오로지 다 대입해서 나열하고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노가다가 답이냐?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첫 파트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노가다 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첫 파트는. 알겠죠? 근데 뒤로 갈수록 계속 노가다를 해야 되는 파트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차피 뭘 구할 수가 없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A6 같은 애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일반항을 구하면 6을 대입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일반항을 못 구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어서 노가다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 원래 기본적인 수열들은 좀 낯설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대입해서 나열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러면 굳이 대입하고 나열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거든. 그게 오늘 배울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우리 배웠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웃하는 항들이 일정한 간격을 띠고 있어요. 일정한 간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일정한 간격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차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일정한 차이는 우리가 공차인 D를 썼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웃하는 항들끼리 일정한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am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n번째 항에서 D만큼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인 m 플러스 1번째가 되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를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이거야. 우리 이걸로 일반항 만들어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그럼 이런 형태를 보면 너네가 등차 수열임을 이용해서 그냥 일반항을 바로 구해버리라 이 말이야. 여기서 막 야 이게 나왔는데 요 조건이 나왔는데 A6 구한다 해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나오면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을 띠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공식들을 활용해서 일반항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만 있냐? 하나 더 있어요. 얘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죠. 왜요? 뭐가 나오니까? 공차가 관계식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를 통해서 공차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럼 나는 항에 대한 정보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항에 대한 정보 하나랑 공차를 통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뭔 말해? 오케이? 자, 두 번째 형태는 공차도 알 수 없고 그냥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AN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가 있어. 얘네들이 만약에 등차 수열을 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 등차 중앙에서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놈의 2배겠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AN은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대신 공차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이 주어지면 항에 대한 정보가 2개가 나와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는 큰 무리는 없다.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A1이 7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3이라는 정보가 나왔어. 자, 요 수열에 대해서 지금 구하라는 것은 A6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A6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까? 라고 했을 때 대입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굉장히 불필요한 절차인 거 알겠지? 그 과정은. 그냥 이 수열의 관계식을 보고 전 항에서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구나. 근데 그게 규칙에 의해서 일정하니까 등차 수열이겠구나. 공차는 얼마다? 3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7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3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원래 어떻게 줘? 이런 문제는 이렇게 주겠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런 말을 안 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주어질 때 라고 바꿔 놓으면 그걸 읽고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추론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 말고 무슨 수열도 있겠어? 등비 수열도 있겠지. 오케이?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어떤 수열입니까? 계속 같은 비율을 띠고 있다.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지. 그쵸? 곱하기. 그래서 어떤 일정한 곱셈을 주고 있으니까 그 비율을 R이라고 잡았을 때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 항에다가 어떤 비율을 계속 곱했을 때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비율이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정보가 또 주어지면 땡큐하게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처럼 항에 대한 정보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뭐도 있어요. 등비중항도 있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기억납니까? 양 사이드 2개 곱하면 가운데 놈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는 등비중항에 대한 얘기고 얘나 둘 다 등비수열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봅시다. A1이 만약에 4라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A6을 구하라는 거는. 두 번째 정보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AN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는 뭐야? 전 항에서 2분의 1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니까 일정한 비율을 곱하고 있네? 등비수열이란 소리야. 그러면 이걸 일반항을 찾는 거는 식은죽 먹기죠. 4 곱하기 첫 장에다가 공비에 n-1승배를 하면 그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6 집어넣으면 정답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게요.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형태가 나오면 두 가지의 풀이로 가면 돼. 첫 번째 뭐야? 알고 있는 형태인가? 등차인가 등비인가? 혹은 그 다음 배울 계차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바로 공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아니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처음 보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와. 그럼 뭐예요? 노가다. 알겠죠? 그 룰만 잘 지키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런 노가다 문제는 잘 나올까? 잘 나오기는 해. 왜? 애들 시간 죽이기 딱 좋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수열의 킬러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알 수 없는 수열에서 나와. 알겠지? 규칙을 모르는 수열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오늘 같이 배워 나갈 거니까 여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간단하게 뭐 필기하실 거 없죠? 그래. 다 적어놨잖아. 그지?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우리가 원래는 진짜 엄청 많은 수열들을 배워야 돼요. 근데 교육과정 깎고 보다 보니까 수열이 이제 공식화된 게 많이 없어.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개차 수열인데 그마저도 교과서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왜 나오냐? 이 교과서에서는 사라졌지만 예시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형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형태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개차 수열이 가장 유명하고 아직 시중교재에 남아있는 유일한 수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개차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알겠지? 근데 교과서에 보니까 개차 수열이란 말 제외하고 이런 형태의 예시가 있는 건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일반항을 구해내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개차 수열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공찬아? 그 진짜 미안한데 혹시 글씨 잘 보이니? 그러니까 잘 보인다가 아니라 혹시 막 못 알아볼 정도야? 그건 아니지? 왜냐면 내가 지금 감을 많이 잃었어요. 지금 5일 동안 놀고 온다고. 미안해. 그래, 너네도 많이 놀았지? 하여튼 놀고 온다고 지금 손에 감각이 다 사라졌거든? 살짝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 지금. 아까 한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연습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손에 익지가 않네? 오케이. 좋아. 이게 무서운 거야. 루틴의 무서움. 자, 하여튼 다시 갑시다. 공차나 공비가 특정 규칙을 띠고 있으면 그게 개차 수열이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잠깐만. 이런 거 잘 푸나? 뭐 들어갈 것 같아?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친놈 아니기 때문에 규칙은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갑자기 규칙이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얼마일 것 같아? 왜 틀릴까봐 쫄려?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창의력 수학? 그건 창의력 수학이라고 하기에는 뭘 것 같아요? 한 명 지목할까? 준유라 얼마일 것 같아? 규칙이 어떤 규칙이야? 오케이, 규칙이 1, 2, 3, 4, 5 이렇게 띄잖아요. 그죠? 어때? 원래는 잘 봐봐. 등차 수열은 여기가 다 일정해요. 근데 개차 수열은 어때? 일정하지 않지. 하지만 그 일정하지 않지만 뭔가 되게 무작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어떻게 보면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차가 특정 규칙을 띠고 있으면 그게 개차 수열이야. 그럼 그런 수열은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공식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매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리를 파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원리 몇 번 파악하다 보면 느껴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am 플러스 fn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fn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특정 규칙을 의미하는 거겠죠? 원래는 여기에 이제 d가 왔으면 등차 수열이겠지만 이제 n의 값에 따라서 fn이 바뀔 거기 때문에 뭔가 공차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갈 거냐? 라는 것만 좀 가볍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이 식을 정리를 합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fn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됐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1 넣고 2 넣고 해보는 거야. 얼마 되니? a2 마이너스 a1은 f1이 될 거고, 그치? 2를 넣으면 a3에서 a2를 뺀 거는 f2가 될 거고, 그치? a4에서 a3를 빼면 f3이 되겠지?
그럼 쭉쭉쭉 내려가서 AN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반항이니까 AN-1까지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안에는 뭐가 나올 거냐? 이것도 귀납적으로 풀면 되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는 n-1. 이런 식으로 추론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식부터 마지막 식까지를 모조리 다 가간법을 이용해서 더해주게 되면 사라집니다. 얘네들이. 보여요? 이런 규칙 띄고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였죠? an-a1이다. 우변은 뭐만 남나요? f1부터 어디까지? fn-1까지 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조금 더 식을 제대로 써주면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1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거 공식 암기해봐라고 하면 좀 많이 빡셀 것 같아. 그지? 공식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뭘 이용하는 게 낫다? 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것만 잘 계산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1이 1이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AN 더하기 3N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FN이 되는 거겠지? 물론 공식을 암기하신 친구분들? 공식을 암기한 사람들은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대입해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 개차수열의 원리는 이웃하는 항들끼리가 소거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걸 활용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넘기고 는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쓰면 돼요. 1 넣어보자. A2에서 A1을 뺀 거는 3이 되고요. 2를 넣으면 A3에서 A2를 뺀 거는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AN에서 AN-1을 뺀 거는 얼마가 되느냐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3, 6이잖아. 3 곱하기 2를 생각하고 3 곱하기 2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 여기는 1과 1, 2랑 2가 같으니까. 여기는 n-1이 따라가서 3n-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되나요? 다 더해내면 되죠. 그럼 소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AN에서 A1을 뺀 게 얼마 되는 거야? 3부터 3n-1까지 합으로 처리가 되죠. 시그마로 바로 처리하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까지 3K다 이렇게 잡으면 끝나네. 괜찮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10이었거든. 그래서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돼요. A에다가 10 집어넣고 A1을 뺀 거는 A1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미리 써놓을게. 마이너스 1은 시그마 K는 1부터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9까지 3K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2분의 첫째 항 집어넣으면 3이 되고 끝항 집어넣으면 9 집어넣으면 27 되고 개수는 9개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답은 얼마가 되냐면 30이니까 15 곱하기 9라서 얼마가 되죠? 135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10은 얼마다? 13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괜찮니? 간만에 수업 들으려고 하니까 지옥이지, 그지? 지옥이지? 조금만 참아라. 다음 주는 또 거의 수업이 없잖니, 그지? 월평 봐야 되니까. 월평 좀 대비 좀 하자. 알겠지? 그래야 기말고사 때 우리가 편해진다. 오케이? 또 예시 들면 안 되지. 3번 갑시다. 이런 형태만 나오냐? 곱하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아까 전반에서 키득키득 웃던데 이거 되게 공주님 그거 같잖아.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절에서 받은 거 알겠지? 오해하면 안 돼. 절에서 받은 거고 이거 하는데 개인가?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냥 이렇게 디자인이 나온 거야. 오케이? 이렇게 디자인이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절에 갔는데 그래도 이런 거 있으면 기도를 해준 거니까 스님이 기도를 해준 거니까 스님이 기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좋은 기운을 넣어놨잖아. 그치? 샀는데 이게 그게 없어요. 그
갈색 같은 게 없어. 난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야, 참고로. 근데 예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산 거야. 알겠지? 저 사람 개인가 이 생각하지 마. 알겠죠? 그런 취급 받을까봐 숨겨놔야겠다. 계속 보여. 이렇게. 자, 그 다음 갑시다.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돼. 근데 이런 식 정리할 때 나름의 꿀팁을 알려드리면 얘를 이렇게 바꿔요. 이것도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랑 좀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양변에 AN을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버려. 이러면 등비수열이죠. FN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부터 2까지를 1부터 다 집어넣는 거예요. A1분의 A2는 F1 두 개만 딱 쓰자. A2분의 A3는 F2 이렇게 쭉 가다 보면 AN-1에서 AN까지가 FN-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냥 딱 봐도 뭐 하면 돼요? 좌변에 있는 애들끼리 다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좌변에 있는 애들끼리 다 곱하니까 여기가 다 소거되고 다 약분돼서 여기까지 약분이 되겠죠, 규칙상.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A1분의 AN이 되고 오른쪽은 F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곱한 거야? FN-1까지 곱한 거야. 그럼 정리하면 답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예시를 간단하게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예시가 있냐? 거기도 이제 밑에 있는데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 구하래. A15까지. A15를 구하래. 오케이. 구해봅시다. 그럼 동일하게 AN을 양변에 나눠줘요. 나눠줘요.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A1분의 A2가 얼마입니까? 1분의 2. 규칙을 봐야 되니까 한 2개 정도만 쓰자. A2분의 A3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이 되겠지. 맞죠? 그럼 쭉 가다 보면 A14분의 A15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되고 14 집어넣으면 되니까 14분의 15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또 다 곱해봐. 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랑 여기가 소거되고 그럼 딱 봐도 여기랑 또 소거되고 여기까지 딱 소거가 되겠지, 그지?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A 얼마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도 다 약분이 될 겁니다. 다 약분이 돼서 남아있는 거는 A15라고 하는 게 A1분의 A15만 남았으니까 양변 A1 곱해서 A1 곱하기 1부터 15만 남으니까 15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더 이상의 계산은 못하죠. A1이 없으니까.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연산을 처리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지? 오케이. 개념이 끝났어요. 30분 만에 개념이 끝나버리기. 이것도 심지어 3n 플러스 3인데 3n이라고 했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길. 알겠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하나가 더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3번까지가 아니라 개차 수열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이 내용은 왜 기입을 했냐? 요거는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명확한 설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얘가 안 나오냐? 나옵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노가다 계산해도 충분히 답이 나오게끔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A1이 1이래. A100을 구하래.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지? 다 대입해서 정리하다 보면 내가 봤을 때 그냥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 그렇게는 안 내신다고. A1을 주고 끽해봐야 한 A4 정도, 이 정도 물어본다고. 그럼 대입해서 그냥 정리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귀납적 정의 활용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낯선 수열이 제일 어려운 파트라서 그거 하기 전에 스텝 문제로 넘어가자.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일단 우선 제가 시간 한 10분? 10분 너무 많나? 한 8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풀어볼까요? 자, 일단 A1이 3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성이 계속 일정한 어떤 수를 더하고 있네요. 맞죠? 오, 이거 등차 수열이네? 오케이. 자,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요 3에 대한 정보 뭐야? 공차에 대한 정보죠. 공차. 그럼 공차가 3이고 초항이 3이잖아. 그러면 얼마? AN은 3n이죠. 따라서 K 얼마? 9입니다. 미쳤죠?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그러니까 등차 수열 2라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두 번째 갑시다. 이거 되게 뭔가 낯설어 보여요. 정리해 볼까요?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n,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의 이 친구니까 우변의 이 친구를 좌변에 이항을 시키면 딱 봐도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된다? 25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하는 건 풀마 5가 될 건데 문제 조건에서 감소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5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항과 그 전 항에 차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얘가 공차란 소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면서 첫째 항이 100이니까 a 25를 구하는 거는 껌이겠죠. an이라고 하는 게 뭐 마이너스 5n 플러스 105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여기다 25만 집어넣으면 게임 끝이겠네. 답은 마이너스 20 됐죠? 3번 갑시다. a1이 4고 an 플러스 1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나와 있어요. 뭔가를 곱했어. 그럼 등비 수열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고 봤더니 이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인 거야. 공비가 얼마? 2. 초항이 얼마? 4니까 an은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2의 n-1 2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15를 집어넣게 되면 k값이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가볍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진짜 너무 쉽지 그지? 아닌가? 놀랍게도 센 대표 유형들입니다. 알겠죠? 다음 4번 볼까요? 항에 대한 정보가 2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은 판별식은 0이다로 귀결되겠죠.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쓰게 되면 4분의 d 공식을 쓰시면 되고 절반에서 제곱하게 되면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빼기 2개를 곱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겠죠. 얘가 중근이 되려면 0이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우변에 이항을 시켜서 얘가 같다라고 쓰면 되지. 이게 뭐에 대한 정보야? 등비 중항에 대한 정보죠. 즉 따라서 등비 수열이란 소리고 등비 수열이고 정보가 2개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내면 초항은 3이 되고 공비는 2니까 2의 n-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 또한 1항부터 10항까지의 등비 수열의 합으로 처리가 되니까 공식을 적용시켜 보자고. 공비가 2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1분의 초항은 얼마? 3이었고 2의 항의 개수는 1항부터 10항까지니까 총 10개의 항이겠죠? 10승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해주면 답이겠지. m은 3이고 n값은 2겠죠. 끝.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 5번, 6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과 6번 is 개차수열이죠. 요거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5번 문제는 개차수열이죠. 두 개의 간격이 등차수열을 띠고 있으니까 개차수열입니다.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A1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해서 규칙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A2에서 A1을 뺀 거는 1이 될 거고 맞죠? A3에서 A2를 뺀 거는 얼마 됩니까? 여기다 2 넣으면 되니까 5가 되겠죠? 어차피 공차가 4라는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 그래서 A4에서 A3를 빼는 거는 9가 될 거고 가다 보면 이제 10을 구해야 되니까 A10에서 A9를 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귀납적으로 풀면 됩니다. 1 넣었을 때 1 나왔고 2 넣었을 때 5 나왔고 3 넣었을 때 9 나왔으니까 9를 넣게 되면 33이 나오겠죠. 다 더하게 되면 좌변은 여기가 소거가 돼서 결론적으로 A10에서 빼기 A1만 남을 건데 A1이 3이라 했으니까 미리 적어놓고 오른쪽은 1부터 33까지 합인데 이 친구가 뭐죠? 등차수열이죠. 2분의 첫째 항에서 끝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부터 9까지니까 9개겠죠. 9를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17에서 9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53인가요? 153에서 3 더하니까 160, 156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56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A1이 2라고 나와 있고 A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에서 분명
누군가는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계산이 되기는 할 텐데 규칙이 보이긴 할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거야. 규칙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로그 1-n제곱분의 1 지난 시간에 그지?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합차로 나눠서 풀었잖아. 그 사고방식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1-n분의 1과 1 플러스 n분의 1로 묶어버리면 얘는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an-1을 나눠서 an-1분의 an이라고 하는 걸로 형태를 바꿔주시고 남아있는 것은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구하라는 거는 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항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1부터 n까지를 다 대입을 해봅시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2부터 대입하는 거 맞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A2분의 A3는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써볼까? A3분의 A4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변을 모두 곱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A2, A2 날라갈 거고 A3, A3 날라갈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일반항도 구해놔야 되겠네. 일반항은 뭐 쉽죠?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다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분이 너 집중 안 해? 집중해. 알겠지? 봐줄 거야 이번만.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변도 다 곱할 수 있죠. 우변을 다 곱할 땐 규칙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요항에서 요항을 곱할 때 얘가 소거가 됩니다. 즉 전항의 오른쪽과 그 다음 항의 왼쪽이 사라지겠죠. 전항의 오른쪽과 그 다음 항의 왼쪽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런 규칙을 통해서 마지막 항의 오른쪽이 사라지겠죠. 됐나요? 전항의 왼쪽과 그 다음 항의 오른쪽이니까 맨 마지막은 왼쪽이 사라지겠지. 그지?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A1분의 AN만 남아있고요.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A1을 우리가 2라고 줬기 때문에 2라고 주면 곱해져서 사라질 거고 결론적으로 AN이라는 일반항을 찾아냈네요. 됐죠? 답 얼마? 15인 것 같지? 그치? 넘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지울게요. 자, 오늘 내용에 뭐 하이라이트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제일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풀이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법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참고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수열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엥? 배운 적이 없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열을 문과가 배우는 과목이었어요. 이과생은 배웠긴 했지. 배우긴 했는데 수능에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수능에 나왔던 거는 미적분2,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개 나왔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미적분2랑 기하가 진짜 졸라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확통은 쉽게 나왔고 그래서 수열 파트가 없었어요. 거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제가 교과정 바뀌고 난 뒤에 강사 생활하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에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여기였어.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대입하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되게 효율적으로 풀려고 하고 싶어 하고 좀 그 방법 중 하나 뭐야? 기하적으로 풀려고 하고 그지? 막 이렇게 푸는데 와 수열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미치겠더라고. 내가 학창시절 때 이렇게 수열을 푼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래서 수열 파트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아, 별거 없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전인데 그때 제가 풀었던 방식을 소개를 좀 드릴 건데 결론은 뭐야? 많이 풀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끈기를 가지자. 이거밖에 없어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낯선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냥 수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제가 미리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함수도 아니고 구간별로 뭔가 쪼개져 있죠. 수열 자체가. 자, 그럼 여기 이제 조건식이 있겠지? 희한합니다. 근데 이게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낯선 수열이라는 거예요. 규칙이 보이지도 않고 아까는 한 줄씩이었지만 두 줄씩이니까 더 복잡해졌죠. 심지어 더 심각한 경우에 세 줄씩까지도 나온다. 그 문제는 내가 봤을 때 풀지 말라고 내시는 거야.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고쟁이 가면 이런 문제들이 정말 드극드극 할 거야. 진짜 엄청 많을 거라고.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결국에는. 센에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안 나와. 그냥 몇 번 딱 대입하다 보면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평가원스럽고 교육청스러운 문제는 센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시기는 고쟁이겠죠? 그렇죠? 고쟁이나 엑시스라는 교재라든지 거기서 맞닥뜨리게 될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래도 수록돼 있으니까 요것만 한번 연습은 해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이런 낯선 수열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수열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수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규칙을 띠고 있을까를 먼저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히나 그 관계식을 조금 잘 살펴보라는 거고 그 관계식을 딱 봤을 때 AN이 홀수면 우리가 그 다음 항이 궁금하잖아. AN이 홀수면 1을 더하래. 그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 AN이 홀수라고 했을 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1을 더하니까 뭐가 되죠? 짝수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홀수에다가 홀수를 더했으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AN이 짝수예요. 그럼 AN 플러스 1은 2분의 AN이겠죠? 짝수에서 2를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죠. 근데 2를 나누어 떨어졌을 때 이 숫자는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이 정도는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이런 친구 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낯선 수열은 무조건 대입, 나열이라면서요. 막 대입하는 거야. 수열의 규칙도 보지 않은 채 막 대입하는 거야. 안 좋은 습관이다. 먼저 뭐부터 와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어떤 규칙을 띠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 정도는 파악이 끝나야 된다 이거야.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해되시죠? 요거는 관계성이 좀 빨리 파악이 돼야 된다 이거야.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단서라고 했는데 조건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주어진 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야. 자,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풀이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풀이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단서를 가지고. 자, 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이 문제에서는 어떤 단서가 있죠? 네. A2랑 A4를 더한 게 40이다라는 단서가 있죠. 단서 혹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 보시면 순방향으로 갈 건지 역방향으로 갈 건지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잘 봐봐. 우리는 어쨌든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풀려면 미지수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A2를 알파라고 둘 거예요. 자, 구하라는 게 뭐죠? 구하라는 거는 A1입니다. 근데 A1을 미지수로 두는 건 절대 안 되시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A1을 미지수로 두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진짜 너무 많아져요. 가지수가. 왜? 얘가 홀수냐 짝수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 번째 또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알파라 두고 몇 번만 더 움직이면 됩니까? 오른쪽으로 2번만 더 움직이면 A4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A4를 찾아내면 알파에 대한 방정식을 통해서 알파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주어진 단서를 보니까 처음에 뭐 하자? 순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A2에서 A4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아, 순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뭡니까? A1이죠. 그러면 A2를 찾아내면 A1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역방향이죠. 아, 그럼 내가 미지수를 찾아낸 다음에 역방향으로 돌려서 A1을 찾아내면 되겠구나라는 문제 설계가 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낯선 수열을 봤을 때 제일 못할 짓이 그냥 대입하는 거야. 아니야. 연습을 통해서 이 규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판을 어떻게 깔 건지 잘 고민을 하셔야 판이 잘 깔아져야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쉬워져야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판이 안 짜지면 우리 경우의 수 해봤을 때 기억나죠? 순열과 조합? 판을 잘 짜기만 하면 별거 없잖아. 판을 못 짜니까 어려운 거야. 판 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수열 파트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와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예제 있죠? 요 예제 수준이 여러분들 학교에 낼 법한 수준이에요. 이거 이상으로 출제되면 시간 내에 못 풀어. 그건 풀지 말라고 내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하여튼 두 번째 내용 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나열. 쉽죠? 나열은 단순하게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나열을 할 때 나름의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A2, A4가 있으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A1, A2, A3, A4까지 쓰면 되죠. 다른 수열을 볼 필요 없지. A5, A6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요 정도 써주고 요 밑에서 제가 케이스를 나열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풀 거는 여기서부터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설정해주고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겠다는 소리야. 마지막 네 번째죠. 케이스 분류.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된다. 알겠지?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풀어볼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해도 결국 본인이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받아가는 게 없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수열이잖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푸는 방법이 있고 없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열인데 무지성 나열보다는 지성 있게 나열을 하자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 정도를 좀 체크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넘어갈게요. 알파가 홀수면 그 다음 번째는 무조건 짝수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홀수인 상황은 굉장히 순조롭게 끝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얘가 홀수였기 때문에 얘는 짝수가 될 거고 짝수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카운팅이 쉬워지죠.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랑 여기는 이 친구를 더해서 얼마가 만들어져라? 40이 만들어져라. 그걸 쓸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알파 얼마야? 3분의 79. 문제 봐봐. 안 나왔네. 설명드릴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알겠죠? 모든 항이 자연수. 자연수가 아니죠. 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모순이 되겠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을 가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알파가 짝수일 때입니다. 짝수. 적어놓을게요. 가볍게. 됐죠? 그러면 무조건 A3의 방향성은 2분의 알파로 도달할 겁니다. 하지만 2로 나눴을 때 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짝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잘 듣고 있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가야 돼. 홀수가 될 때는 뭐가 됩니까? 전항에서 1을 더하시면 돼요. 괜찮죠?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항에서 2를 나눠야 되니까 4분의 알파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너네 요거랑 요거 2분의 알파가 홀수가 될 때랑 짝수가 될 때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알파가 이미 짝수라고 했는데 2분의 알파도 짝수잖아? 그럼 알파가 4의 배수란 소리야. 납득되니? 4의 배수만들이 2를 두 번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알겠니? 다 봐봐. 짝수잖아. 짝수가 2를 또 나눴더니 짝수가 된 거잖아. 그냥 4를 나눈 거야, 총.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나누어 떨어지려면 알파는 4의 배수여야 돼. 그럼 얘는 뭘까? 4의 배수는 아니지만 짝수인 애들 있잖아. 2, 6, 10, 14 이런 애들. 4의 배수는 아니지만 2의 배수란 말이야. 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4K, 4의 배수면 되고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면 된다. 이 정도만 적어놓고 시작하자는 거야. 알겠죠? 그럼 따라서 요거랑 요걸 더 하시면 2분의 3알파 플러스 1이 40이 되니까 정리해주면 알파가 26이 되면서 이거는 뭐가 되죠? 4의 배수는 아닌데 짝수야. 맞죠? 그 다음 4분의 알파랑 알파도 하면 4분의 5알파고 그게 40이니까 알파는 32가 되면서 아닌가? 5분의 4 곱하면 32죠. 32가 되면서 32는 4의 배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된다는 거. 됐죠? 그러면 알파의 후보군들이 26과 32가 나온 거지. 그럼 이제 역방향으로 추론을 해야 되고 역방향 추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이 식에서 1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응?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정?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한 거야?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1을 넘긴 거야.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2를 곱한 거야. 어차피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똑같잖아. 얘를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역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지만 첫 번째를 모르잖아. 전항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역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설정해 줄 수 있다. 이해돼요? 요 기법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1을 빼거나 2를 곱하는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때 홀수고 짝수면 된다는 거야. 누가? 전항이. 알겠어? 그럼 봐봐. 얘가 26이래. A2가. 그러면 A1이 될 수 있는 거는 1을 뺀 25도 될 수 있고 2를 곱한 52도 될 수 있어. 둘 다 되죠. 왜요? 얘가 25면 홀수기 때문에 1을 더한 26이 되는 거고 얘가 짝수면 2를 나눈 26이 된다. 둘 다 되지. 얘도 한번 볼까요? 32도. 자, 얘는 어떻게 되죠? 1을 빼면 31이 되겠지. 31은 홀수니까 1을 더하면 32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31을 2배 하면 64도 짝수였으니까 2를 나눴겠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A1이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은 4개입니다.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요런 흐름이에요. 요게 평가원에서 객관식 번호 한 11번에서 12번 정도로 나올 법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요게 학교 시험에 준킬러에서 킬러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된다. 근데 이것도 안 내는 학교가 많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열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단서 잡기. 세 번째가 뭐? 나열. 네 번째가 뭐? 케이스 분류. 순서대로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이 네 가지를 필시 문제를 볼 때마다 계속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7번, 8번을 볼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7번과 8번은 진짜 쉽거든요. 7번은 그냥 대입을 해보시고 8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 항이 1인 어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이 AN이거나 아니면 AN에서 7을 뺀 형태다라고 나왔대. AN이 7보다 작을 때는 그렇고 AN이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렇대요. 자, 그럼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야. 처음에 주어진 게 A1이 1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8항까지의 합이야. 1부터 8항까지의 합이야. 괜찮지? 그러면 1부터 8항까지 낯선 수열이니까 다 대입하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수열의 규칙을 먼저 보자고. 어떤 규칙을 띄고 있어? 어떤 규칙 띄고 있어? 그냥 이거 대입해보면 되거든? 근데 7보다 작을 때는 계속 2배, 계속 커지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다 보니까 7을 넘기겠지. 7을 넘기면 그 즉시 7을 빼는 거야. 그럼 또 다시 내려왔으니까 또 2배 가다가 또 7을 빼는 거야. 아, 이런 규칙을 띠고 있구나. 뭔가 한 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이 든다 이거야. 반복되는 구조. 대입해 볼게요. 1 넣어보자. 1입니다. 맞죠? 규칙을 알고 있잖아. 7보다 작으면 2배 하라니까? 그 다음 얼마? 2죠. 그 다음 얼마? 사망은 4겠지. 그 다음 얼마? 7보다 작으니까 8 되겠지. 7보다 커지잖아. 얼마? 1 되겠지. 얼마? 2게 돼. 뭐야? 반복되는 주기수열이었다. 이 뜻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1항부터 4항까지가 반복됩니다. 구하라는 건 1항부터 8항까지니까 얘를 더한 거에 몇 배? 2배 하시면 답이겠죠. 오케이? 답은 30일 거예요. 요 정도예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즘 약간 수능 트렌드가 요런 느낌이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딥하게, 옛날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런 문제 있잖아. 이 문제 있잖아. 제가 한번 2022년도 수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인데, 그때 딱 기억하는 게 15번 문제가 요 문제가 아니었고 15번 문제가 객관식 어려운 거였는데 그때 수열 문제 나왔어. 그때 케이스가 14가지 나왔다. 와, A1의 후보군이 14개가 나왔다 이 말이야. 야, 개빡치지 않냐? 수험생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케이스를 14가지를 내버리시면 케이스 14개가 아니라 A1의 모든 A1의 값의 합인데 A1 값이 10 몇 개가 나왔다니까? 그걸 다 일일이 노가다를 해야 돼. 물론 이 과정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거랑 좀 비슷했어요. 최대한 좀 비슷하게 갔는데 이게 이제 해석은 쉬웠는데 역방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주렁주렁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야. 내 입장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쉬운 문제로 빠졌어요. 그냥 노가다에서 풀게끔. 이런 문제로 바뀌었다. 전향했다고 이제는. 앞으로도 그럴 거냐? 모르는 일입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수열을 내버리면 애들 시간 뺏기 딱 좋거든. 근데 우리는 풀어내야 되겠지. 상위권이니까. 맞죠? 마지막 이제 15번 하나만 좀 제가 이제 그래도 A1 반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15번 하나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그 흐름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 가서 이 흐름에 맞게끔 식을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제가 아니라 15번이지. 자, 모든 항이 자연수다 체크하자. 모든 항 자연수. 자,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9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가를 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브랜치 문제 진짜 미친놈 마냥 낸 게 아니라 그나마 제일 할 만한 놈들로 낸 거야. 선별한 거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포기하지 마. 제가 거기도 계속 적어놨는데 just do it. 계속 해봐. 풀릴 거야. 이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첫 번째라니까. 내가 수열을 왜 못 풀었는지 알아? 두려워서 그래. 왜? 얘 이렇게 하면 할까? 풀릴까? 이 케이스 분류 이게 맞아? 맞더라. 끈기 있게 풀어내는 게 포인트다. 알겠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수열 몇 번 풀어보잖아? 내신 시험 들어가면 수열 문제 보잖아? 이렇게 내셔요?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남들은 못 풀어내.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수열들 왜 풀어야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질 의욕은 없다. 수열은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내 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무 악랄한 건 다 뺐어. 알겠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A7이 40이랍니다. 나 조건을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정의가 됐죠. 빨리 이 수열을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나름의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죠?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는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면 an 플러스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하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끝이에요. 이게 정보가 끝이야. 그럼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수열이랑 친해지라고 했죠. 그래서 딱 봤더니 잘 봐.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 an 플러스 1이 누구죠?
an 플러스 2 전항입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an 플러스 1의 전항. 아, 그러니까 내가 an 플러스 2를, 아니지, a10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a9의 이 값이 3의 배수냐 아니냐로 판단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항을 보면 되겠군. 얘 전항을 보면 누구를 선택할지가 나오겠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얘는 좀 특이하게 n 플러스 2 되어 있기 때문에 항이 3개 필요합니다. 3개. 2개의 항을 알아야지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구나. 근데 아까처럼 an이 홀수냐 짝수냐를 통해서 뭐 그 다음 번째가 뭐가 되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야, 얘가 뭔지도 모르고 얘도 뭔지 모르는데 2개 더해서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야. 얘 3의 배수 아니야. 2개 더하면 뭔데? 3의 배수 아닐까? 3의 배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파악하기 어렵죠. 그럼 우리의 단서는 an 플러스 요 친구 전항이 뭐냐에 따라서 구조가 바뀐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3의 배수니까 당연히 3으로 나눠 떨어지겠지 정도만 생각해보자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단서가 하나 더 있죠. A7이 40. 뭔가 얘가 트리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A9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선택지가 있죠? 미지수를 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초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A8을 미지수로 두는 행위를 생각할 거야. 근데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요? A7이 40이야. A8이 몰라. 알파라 해보자. 40 더하기 알파. 40 더하기 알파가 A9야. A9가 뭔데? 40 더하기 알파가 뭔데? 알 수 없지? 알파가 뭔지 몰라. 어디다가 대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복잡하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A8을 알파라고 두는 것보다 A7이 40이라는 걸 어쨌든 이용을 좀 해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였다? A6을 알파라고 두는 상상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얘를 가지고 놀 거야. 왜? A7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판을 이렇게 처음에 깔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아니 A8은 못 간다니까 얘들아. A8을 미지수로 둬도 A9를 못 찾아요. 알파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단 말이야. A9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최대 최소를 구할 뿐이지. 그럼 우리는 그 전 항들을 통해서 빨리 그 값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7번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6번째를 그냥 미지수를 두는 거야. 이거 알겠어? 어떤 마인드인지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시작해 봅시다. 알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파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를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 뭐냐로 볼 건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기법이 또 들어갑니다. 요 알파는 3의 배수일 수도 있지만 3의 배수가 아닌 상황은 2가지거든요.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가 1이냐 2냐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주면 문제풀이가 깔끔해진다. 알겠지? 그래서 케이스 1번 3K일 때, 2번 3K 플러스 1일 때, 3번 3K 플러스 2일 때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 내가 얘를 알파라고 둔 이유는 A7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A6의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A7이라는 녀석이 42걸랑요.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A6이 3의 배수라면 3분의 1 A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6이 120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어때? 팍 풀려버렸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줄을 잘 타놔야 수열 파트가 수월해져. 근데 그래도 어려워, 이 파트가. 잘 봐요. 끝.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뭐죠? A6이 120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 A7이 40이거든? 그럼 우리가 A8을 찾으려면 전항이 필요하다 했잖아. A7을 보는 거야. A7은 뭐? 40이니까 3의 배수 아니죠. 3의 배수 아니면 2개를 더 하라고 했지. 얘랑 얘를 더하면 되겠네요. A6과 A7을 더하면 A8이 나오겠네요. 얼마? 160이 될 거고, A9는 A8을 보라고 했지. 3의 배수가 아니지. 2개를 더하면 되죠. A8과 A7 2개 더하시면 200이죠. A9의 첫 번째 후보군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얘가 최대값이야. 근데 그거는 아직 모르지. 아직 모르지만 일단 최대값이 나와버렸어요. 알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A6이 3K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7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나 됩니까? A5 더하기 A6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또 A5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내비두자고. A5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비두고 A6은 3K 플러스 1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A8로 넘어갈게요. 얘는 40이야 지금. 왜? A7이 40이니까. A8은 A7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A7이 40이라 했으니까 A8은 무조건 A7이 나와 있기 때문에 A8은 무조건 A7 더하기 A6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A7이 40이라 했기 때문에 A6은 3K 플러스 1이라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41 플러스 3K가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나누어 떨어지고 얘는 나머지가 2가 되겠죠. 3의 배수가 아니네. A9는 얼마가 됩니까? A8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A8과 A7의 합으로 처리가 되고 얘랑 얘를 더하신 81 플러스 3K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잘 들어봐봐. 여기서 우리는 잘 봐봐. 여기서 우리는 A6이라는 녀석이 3K 플러스 1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A5라는 녀석을 39-3K로 정의할 수 있어. 근데 문제 조건이 뭐라 했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은 결국 네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 귀결되는 거고 K라는 값은 결국 13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말은 즉슨 얘는 81 플러스 39보다는 작다라는 소리겠지. 그럼 뭐야? 최대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얘는 최대값의 후보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최대값은 200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200보다 작잖아요. 됐나요? 근데 계속 보면 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일단 뭔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A6을 3K 플러스 2라고 정의를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고 A7이라는 거는 A5 더하기 A6이겠죠. 어차피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A8이라는 녀석 또한 A7과 A6의 합이었으니까 40 더하기 3K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가 뭐였습니까? 3K 플러스 40이래요. 얘도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되죠. 놀랍게도 A9가 3분의 1 A8이 됩니다. 즉 A8이 얘였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K 플러스 14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였나요? 얘는 3K 플러스 81이었죠. 얘는 어떤가요? K 플러스 14죠. 누가 봐도 얘가 더 작은 거 보이죠? 왜요? 값도 크고 숫자도 더 크잖아. K가 자연수란 한에서는. 맞나요? 결론적으로 얘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K의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학생들이 0을 생각하는 거야. K에다 0 집어넣으면 2도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라서 0 집어넣으면 14라서 답은 214군요. 근데 답은 224야. 답은 224예요. 되게 아쉽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소라는 건 알겠어. 그래서 최소라서 아까 이제 A1은 여기까지 가더라고. 최소라서 K값이 그냥 0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A6이 2일 때가 최소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버리고 끝냈는데 K값이 2가, 그러니까 A6이 2가 된다면 K가 0이라는 소리니까 A9는 14라는 거니까 답이 214 나오거든. 근데 답은 224야. 그거에 대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알겠죠? 우리가 너무 조건을 활용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걸 안 썼잖아. 여기 보시면 얘는 제한 걸려 있어요. 뭘로? 40이라는 숫자로. 그래서 A5랑 A6은 제한되어 있는 어떤 숫자들이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A5라는 녀석을 40 빼기 A6으로 정의할 수 있고 A6이라는 걸 3K 플러스 2로 정의했으니까 38 빼기 3K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따라서 얘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왜? A5는 자연수니까. 결론적으로 K가 3분의 38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근데 그래도 K가 0일 수 있잖아요. 아직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엮어야 되잖아. 얘가 뭐보다 과연 더 클까? 이게 지금 필요한 거야. 얘를 찾아내야지만 그런 자연수를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가 누굴지를 다음 시간까지 고민을 해오시는 거야. 알겠죠? 진짜 개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쉬운 거 낸다고 했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잖아. 이게 제일 어려워.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가 브랜치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는 뜻이야. 되게 호흡이 길죠? 문제 자체가. 근데 케이스는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요런 뉘앙스의 문제들을 푸는 거를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요거는 답지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풀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저 수열 풀 때 좀 부끄럽지만 나이 22살이었거든요. 수열 풀 때. 그때 22살 때 수열 한 문제 푸는데 50분 걸렸어. 해봐. 나도 50분 걸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10분 안에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노련미가 생겼으니까. 해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